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수업 시간 외에 교사의 채점 부담이 적어서 교사 평가 이후에 학생 기록에 더 시간을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행 평가는 애들 보고 이거 내라고 하고 그 과점을 받아서 본인이 채점한 시간을 따로 잡아야 되는데 이 모든 구술 평가는 수업 시간에 그냥 즉시 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수업의 과정에서 그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채점 시간을 뺄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쉬워서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평가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기존의 수행 평가나 이런 거는 요즘은 좀 약간 애들이 그냥 참여만 하면 좀 적당히 점수를 준다. 약간 이런 인식이 이제 많이 현장에 팽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좀 변별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의 태도나 그거에 따라서 그걸 얼마나 몰입하는가 이거에 따라 즉시 거기에서 이제 구술 평가를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아이들의 그런 성취 변별 이런 것들을 해내기도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더불어 하고 시작하는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행 평가 같은 경우는 정말 포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전에 합격한 친구 만나서 잠깐 점심을 했는데 그 친구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학교 상황이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랑 너무 다르다라고 해서 하는 애는 하지만 안 하는 애는 아예 완전히 이 공부를 포기하는 굉장히 양극단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행평가 이런 걸 해도 하는 애는 너무나 열심히 해서 내는데 어떤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교사님 자기 가서 이름만 써내라고 여기에. 그러면 그냥 기본 점수 줄 테니까 이름만 써내라고 해도 이름도 안 써낸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름을 쓰라고 이걸 받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애들이 이거에 그러니까 너무 양극화가 돼 있고 관심 없는 친구를 너무나 관심이 없다 이런 평가나 이거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수업하면서 같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포기를 하거나 참여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더 교육적이다. 낙오되는 학생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거를 이렇게 구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채점 요령이라고 거기 돼 있는 부분 보시면 결국 여기서 책정하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수행평가에서 글쓰기를 많이 봤어요. 뭘 이렇게 써서 내라라고 해서 글 쓰는 걸로 많이 봤는데 이거는 구술평가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로 이제 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글쓰기와 말하기 큰 차이는 뭐냐면 글쓰기는 자기가 좀 여러 번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듬고 해가지고 고쳐서 낼 수가 있는데 말하기는 사실 고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 즉시 이 시장에서 얘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게 거기서 딱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술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희들 고치는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 구술로 그냥 결정이 되는 거니까 평가하기 전에 충분히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충분히 애들과 준비 많이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애들한테도 강조하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서로 점검하는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또 배우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뭔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그런 스킬 이런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말을 할 때도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는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구술평가할 때는 주로 말의 내용 그다음에 말의 전달력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제시를 이분이 해놓으셨어요. 그 외에 기타 이제 듣는 태도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평가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미리 만들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하면 훨씬 이런 구술 평가를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식으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행평가로 많이 얘기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요즘 현장에서는 막상 해보니까 이런 이제 구술평가나 이런 것들 훨씬 평가 도구로 이게 더 의미가 있더라, 교육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식의 평가 방식을 많이 또 활용하고 있구나 하나 우리가 좀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